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톡톡톡 진행의 김금자입니다. 한 주간의 피로를 풀어주는 토요일 오후 이렇게 저희 프로와 함께해 주시자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최윤정 교수님, 월드미션대학교 최윤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죠. 네. 오매불망 방송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우리가 지금 톡톡톡 매니아가 된 거죠? 네. 오늘 특별한 분 모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오늘은 그 한국에서 네. 세미나체 오셨는데 그 NGO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NGO? 그래서 NGO를 통해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네. 세미나에서 이제 좀 도전을 주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세미나 듣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제가 여기 방송에다 한번 모셔야겠다. 그래서 섭외하셨죠. 생각을 해서 탁월한 모셨습니다. 선택이셨어요. 네. 저도 못 빼서 한번 듣고 싶었거든요. 네, 이제 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며 NGO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 알아보게 하겠습니다. 우리 임진기 사무총장님이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월드 휴먼 앤 휴먼의 임진기 사무총장입니다. 이렇게 LA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한 10여 년 정도 NGO 이렇게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회차 LA 와서 또 한인교회와 또 NGO가 어떻게 역할을 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미나를 또 우리 최 교수님이 초청해 주셔갖고 부족하지만 와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과연 NGO란 무엇이고 네. 또 WHH에 네.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NGO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기관이라든가 어떤 특정 단체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는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없으신데 오늘 잠깐 말씀드리면 NGO라는 거는 미국에서는 NPO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NGO는 non government라는 뜻이고요. NPO는 non-profit이라는 뜻입니다. 네. 비정부기구, 비영리 이런 의미고요. 우리 사회에 정부와 기업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 그 정부와 기업이 하지 않은 역할들 예를 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예술, 뭐 등등 여러 교육 분야까지 다 해서 비영리로 비정부로 활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그러한 기관들을 NGO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얘기해 어떤 사회 현상이 생기면 그 지칭을 하는 어떤 사회학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NGO 영역 안에서는 애드보커시 영역이 있고 서비스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드보커시 영역은 우리가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사회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시민단체나 NGO 기관들이 정부나든가 또 기업에다가 또 제안도 하고 정책도 하고 때로는 어떤 시위를 통해서 이런 어떤 목소리를 이렇게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애드보커시 영역이고요. 서비스 영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든가 제3세계 국가에 어려운 어떤 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데가 뭐 월드비전 같은데 또 미국 같은 경우에서 뭐 컴패션이라든가 또 이제 장애인들 고용해서 하는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 굿일스토어 같은 경우가 또 한 100여 년 전에 감리교 목사님이 또 세운 그런 단체거든요. 그런 영역들이 이제 서비스 영역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영역과 애드보커시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NGO라 하면은 그런 영역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영역이 굉장히 넓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그리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또 NGO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나는 NGO를 설립하겠다 했을 때 이렇게 이런 분야들이 있구나 나한테 맞는 전문성과 재능이 이건데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이 설정이 되는데 그 개념이 없이 진행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하는 뭐 사회복지라든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도움이 됐네요. 네. 저는 이제 그 월드비전이라든지 뭐 컴패션이라든지 네. 뭐 국제 기아 대책 기구라든지 그런 네. 걸 통해서 네. 이제 나눔이나 구호 네. 그런 거에는 좀 익숙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애드보커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네.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이제 NGO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좀 사회학적인 그런 개념 속에서 네. 접근하는 것 같은데 그 영역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 사회적인 문제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가 발달이 돼서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사람을 시작이 되는 거니까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당장에 지금 죽어가거나 또 생존의 문제에 달린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그분들이 그 단계를 넘었으면은 끊임없이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 스스로가 일어나서 또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두 번째 단계는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자립할수록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아들, 딸들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계속 발생된다는 거는 그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 구조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악을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바꾸지 않는 이상은 사회가 변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NGO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이제 애드보커시 영역이고, 그래서 그 사회적인 문제,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여성에 대한 문제다. 네. 여성을 돕자라고 했을 때 돕는다는 개념이 굉장히 넓은 포지션이에요. 굉장히 넓은 건데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네. 이분들의 여성이 또 사회적인 어떤 배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여성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애드보커시 영역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정부나 또 어떤 사회나 기업에다가 제한도 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네. 다문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도 네. 똑같은 현상입니다. 다문화가 많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영역에서 도와주는 것도 있었지만 그분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살지만 또 어떤 차별도 있잖아요. 인권의 문제 예.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애드보커시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애드보커시 영역이 굉장히 약합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라든가 또 우리 한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정책적인 부분 아니면 뭔가 세상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과 담을 쌓고 오로지 우리 순수성과 복음만 지킨다는, 어떻게 보면 작은 개념에 그 안에서 또 나눈다는 의미에서만 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영향력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타종교라든가 또 어떤 이단들이 그런 정책 NGO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실은요. 그걸 통해서 만들어서 사회에 우리 기독교가 예를 들어 탄압받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미 이제 뭐 언론에 많이 드러났으니까 말씀드리면 종자연이라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그런 불교 재단에서, 베이스가 불교 재단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놔서 NGO를 만들어 갖고 정부의 예산을 받아가서 우리 크리스찬들 낸 세금을 가지고 정부 예산을 받아서 미션 스쿨들을 다 조사를 하고 인권에 문제가 없냐 해서 모든 종교의 미션 스쿨을 다 조사한 다음에 문제는 미션 스쿨만 있다, 인권 탄압. 그래서 미션 스쿨들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못 하게끔, 네. 그건 직접적인 타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많은 예산과 많은 자원을 가지고 너무 많이 90% 이상이 나눔에 묶여져 있거든요. 서비스 분야에. 하지만 이런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진정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뭔가 정부와 정치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갖고 그렇게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네. 공의와 사랑과 정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가진 정책과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한국 기독교가 이제는 예산을 가지고 눈에 보여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바로 보이잖아요. 네. 이거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렇지만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곳에 자원과 돈들이 많이 지원되고 재단을 설립해야 된다고 네. 보거든요. 그럼 제 생각에는 네. 기독교가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네.
뭐 정치에 진출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거는- 뭐 정치를 변화시키고 그런 것보다는 네. 사실은 그 풀뿌리 운동처럼 해서 네. 사회 저변에서 기독교적 네. 정신을 심고 네. 거기서 어떤 역할을 네. 함으로써 사회를 네. 변화시키는 네.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요하죠.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혹시 교회들 중에서는 네. 이런 앞서 말씀하신 애드보커시 부분에서 그렇게 영향을 네. 끼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아, 지금 사실은 교회적인 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데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서비스 쪽에만 거의 완전히 90% 이상이 네. 글로 몰려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서비스 영역도 또 일부 몇몇 큰 기관들에게 돈이 더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네. 모금들이 그러니까 좀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후원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나눔에 대한 포커스, 그러니까 나눔이라는 게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수 있지만 좀 NGO에 대한 영역을 눈을 좀 많이 넓혀줘서 대부분 후원자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내 돈이 10,000원 기부되면 바로 어려운 사람들이 돕고 바로 예. 치유되고 이렇게 치료가 되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거 굉장히 위험스러운 모금 형태거든요. 네. 지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향. 지양을 해야 돼요. 예. 네, 네, 네.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우리 한국 전체적인 모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눈에 보이고 결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을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해도 결과치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했을 때는 나눔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역의 일을 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제가 한 7, 8년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전 세계적인 어떤 정책 연구소를 보니까 유럽도 그렇고 중앙일보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대부분 네. 기독교에서 세운 음, 정책 연구소가 그 사회를 움직여가고 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간에 철저히 기독교 가치, 성서적인 입장에서 그거를 연구하고 이것이 이 정책이 교육 정책, 그다음에 문화 정책, 정치 정책 이런 영역들이 기독교 가치 기반에서 나와서 사회를 변화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독일도 그렇고 기독교 정책 연구소.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것이 그 무브먼트 형태로 가나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 형태로 이렇게 네. 사회에 이렇게 퍼지게 되는 그런 영향력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어떤 네. 일을 함으로써 네네. 그런 영향들을 보이는 네. 건가요? 일단은 그 애드보커시 영역 쪽에서는 캠페인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사실은 네. 사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문화를 차별하지 말자, 뭐 이런 연예인들 동원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일회성입니다. 네. 캠페인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한동안 뭔가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기부하면서 얼음 물 뿌리면서 예, 기억납니다. 루게릭병을 네, 네, 치료하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캠페인. 그게 캠페인의 성격이 반드시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파도와 같이 밀려왔다가 쑥 나가면 네. 썰물과 같이. 그렇지 파도와 같이 썰물 네. 쫙 나가다 보면 네. 그 다음부터는 그 루게릭병을 치료하는데 그 다음 단계 시스템과 그 어떤 그렇죠. 그런 국가 예산에 대한 책정 이런 게 안 되면 네. 그 다시 원점으로 고무줄과 같은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애드보커시 영역에서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정말 오랜 시간 정책을 연구하고 정말 이것이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나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일까 문제일까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 구조적인 틀 연구진들 조직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최근에 한국 내에서도 총선을 하면서 뭐 기독 정당도 만들어내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많은 일반인들이 오히려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네. 사실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나물의 그 밥인데. 네. 건강한 모델의 사회를 만들려면 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독 정책 연구소 같은 데서 미리 어렸을 때부터 정치인들이라든가 정계 진출하는 친구들을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그 안에서 교육시켜 실무 경험도 하고 그리고 정치에다 내보내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예. 그런 NGO 일을 이렇게 많이 네. 하시면서 네. 뭐
어떤 에피소드나 어떤 네.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네. 들려주시죠. 일단은 그 처음에 NGO 사역을 할 때 여러 가지 뭐 사업들도 있었는데 제가 마음에 가장 이제 프로젝트 했던 사업 중에 기억에 남는 사업은 네. 2008년도쯤인가 PD 수첩에서 모 방송국 PD 수첩에서 이렇게 만삭인 어머님이 달동네에 올라가면서 자기 집이 이제 판잣집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라면을 혼자 끓여 먹고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PD가 출산이 언제냐 하니까 다음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없고 남편도 일하러 떠나고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 준비를 했냐, 출산용품이 있냐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아기를 임신한 게 자기는 너무너무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임신이 축복인데 죄책감이 네. 든다고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펑펑 울면서 저걸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모아 사랑 태교 음악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어머님들, 임신한 어머님들,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정 임신하신 분들을 저희가 한 200명에서 한 150명 정도 초청을 해서 그분들에게 클래식으로 음악으로 아주 위로도 해드리고 축복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제 나갈 때는 출산용품을 한 12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다 하나씩 드렸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160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10,000명 이상의 출산용품을 지원을 해드리고 음악회도 한 굉장히 전국 투어를 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임 후에 지난해 그 단체를 사임하면서 사임 후에 올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으로 그 프로그램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으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계속 그러게요. 감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이렇게 분이 계시죠. 네. 그러니까는 음. 이렇게 왜 돈 잘 버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예. 천재 보면은 돈 벌거리만 하고 그러는데 네. 이게 또 이 NGO 사역 이거는 보니까 보면은 다 이 사역거리로 보이는 거예요. 네. 이제 사역거리를 보이고 네. 이것을 어떻게 아이디어로 기획해서 어려운 사람 돕고 네. 그것이 내 돈 출자가 아니라 네. 정말 좋은 일에 기부금 받고 네. 또 그 보조도 받으면서 정부 보조도 받으면서 네.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눌 수 있는 그 좋은 매개가 바로 NGO다. 네. 정말 좋네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 받은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네. 정말 궁일한 네. 마음으로 보니까 그런 네. 후원도 뒤따르고 결국은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상도 받게 되시고 네. 그런 목표가 아니잖아요. 네. 가정 중에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이 심겨지는 그 길을 가시는 우리 사무총장님 길이 너무 귀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 네. 제가 여기 LA 처음 왔는데 네. 베버리힐즈를 쭉 투어를 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이 안내해 주셔서 이런 그러시군요. 동네도 있다는데 제 눈에는 다 네. 펀드의 대상으로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펀드의 대상으로 보이고 네. 그동안 한 10여 년 NGO 활동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사실은. 네. 재작년에 그 책을 공동 저서로 편찬을 했는데 힘들지만 행복한 일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책을 쓰면서 왜 이렇게 행복하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비즈니스를 할 때는 제가 돈을 남기기 위해서는 상대편을 속여야 되잖아요. 어떤 그렇죠. 트릭을 쓴다든가 내 이익을 위해서. 근데 비영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후원 요청을 하더라도 아니면 말고 주시면 제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자유하고 그래서 제겐 그것이 굉장히 큰 행복으로 다가왔고 NGO 10여 년 왔지만 매일매일이 소풍 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네. 얼굴에 그렇게 비춰지는 아, 굉장히 그런가요? 얼굴이 네. 밝고 그렇죠.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그 선한 사업, 하나님의 선한 네. 사업에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얼굴도 정말 밝으시고 아유, 뭐 감사합니다. 기쁘시고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앞으로 네. 우리 NGO가 네. 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기대를 줄 수 있는 네. 그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걸 줄 수 있을까요? NGO가 사실은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블루오션이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회도 사실 취업난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쟁적으로 이런 사회에서 경쟁해서 이겨나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 세 가지 축이 있는데 정부와 기업과 NGO가 있는데 NGO 영역들이 건강한 NGO들이 굉장히 더 많이 생겨야 되고
그래야지 견제와 균형이 돼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균형 잡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훌륭한 인재들이 훌륭한 청년들이 NGO에 도전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블루오션이고요. 그다음에 NGO에서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웁니다. 많은 걸 배운다는 것은 무언가를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근데 NGO에서는 제가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정말 돈이 많으신 성공하신 분들까지 다 만나야 됩니다. 네. 만나야 된다는 게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만남의 폭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저에게 다양한 어떤 인생의 교훈들이 저에게 왔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을 만나더라도 한 기업만 만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출산용품 네. 얘기했잖아요. 출산용품을 만드는 회사도 만나야 되고 어떨 때는 뭐 배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만나야 되고 후원해 준다면 네. 뭐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기업들을 만나다 보니까 삶의 경험이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NGO는 사실은 본인이 뭐 어떤 뭐 그 사명이 있다라거나 이렇다고 하면 평생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사실은 네. 어떤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네. 재벌 기업이나 이런 데를 다녀서 짧고 네. 많이 받고 굵게 일할래 가늘고 길게 일할래 근데 수치적으로는 네. 일찍 명퇴하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 후배들 중에 세상의 기업이라든가 일을 또 많이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영역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고요. 특히 국제기구라든가 국제 어떤 NGO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어떤 그 스포츠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피파라든가 월드컵이라든가 어떤 저희 이제 한국의 지인분께서 정부의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그런 스포츠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부분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전들도 거기도 비영리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 대한 도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블루오션인 NGO의 영역에 도전하세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 예. 저도 도전하고 싶은데. 듣기만 해도 가슴이요. 이렇게 네.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또 사회의 어떤 분배의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인 이슈인데 네. 결국은 절대적인 어떤 그런 뭐 양식으로 치자면 그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국 네. 분배 때문에 빈부의 차가 나는 것처럼 네. 정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뭔가를 나누고 싶은데 네.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 나누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돼요. 실은 네. NGO가 도와서 나눌 수 있도록 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해주는 그런 기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이미 기존에 있는 그런 NGO에 진출하는 것도 있지만 네. 뭐 눈을 들어 그냥 세상을 보니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 영역에 내가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그 NGO를 만들고 그것을 네. 통해서 사역하고 또 그런 그 창의적인 그런 모습들도 젊은이들에게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성춘님 나오신 계기가 네. 정말 젊은이들한테 네. 어떤 그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영역을 또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네. 막상 네. 그런 교수님 말씀대로 뭔가를 하고 싶지만 네. 어떤 모티베이션도 그렇지만 네.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이 네. 방송을 보시고 정말 네. 많은 그 부모님들이나 젊은이들 보고 있다면 네. 도전을 갖고 네. 정말 또 연락 드리면 언제든지 도와주실 수 있죠. 네, 그 꿈나무들을 키워내는 일 중요한 네. 것 같은데요. 그 NGO 영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회적인 문제와 직결된 문제를 많이 이렇게 도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리더십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 사회 문제를 현안을 해결하다 보면 많은 주민들을 만나야 되고 많은 또 관계자들을 만나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를 움직여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들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NGO 활동했던 분들이 정치라든가 또 중요 정부의 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의 역할들도 많이 자연스럽게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는 더욱더 이렇게 복합적인 어떤 융복합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현장에 대한 경험들이 필요하지 네. 이론적으로 뭔가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보다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NGO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쌓고 만약에 어떤 정치라든가 어떤 우리 정부의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길이 오히려 더 사회에 도움이 되고 네. 역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네. 영역입니다. 네. 그 기존에 뭐 있는 뭐 기업이라든지 뭐 네. 직장이라든지 뭐 교회라든지 이런데 그냥 졸업하고 나서 불러주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적극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내가 네. 뭔가 이 사회에 참여하고 변화시키고 그런 하나의 그 동기로서 네, 네. 뛰어드는 게 굉장히 그 재밌죠. 다이나믹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신기했던 거는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모금 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연예인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네.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매일 이렇게 TV를 보다가 네. 이렇게 활동하면서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가까이 하면서 그분들과 깊이 교제를 하면서 네. 개인적으로 카톡도 하고 전화도 네. 하고 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의 어떤 재미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네. 좋은 어떤 일들도 재미난 아,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참 네. 이 프로가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네.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 다 됐어요, 교수님. 벌써 그렇게 됐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우리 젊은이들에게 네. 또 젊이를 키워낸 부모님들에게 한마디 하시고 싶다면 네. 한마디 도전을 좀 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의 삶을 위한 삶은 일차적인 삶인 것 같아요. 그것이 일차적인 삶인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들은 그거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으로 산다라고 하면 나만의 삶 유의, 그다음에 우리 가족만의 유의라는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거부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를 위한 영역을 넘어서 남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사회를 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굳이 비영리가 아니더라도 영리 속에서도 본인들이 하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 안에서도 이 돈을 벌어서 이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이타적인 삶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비영리의 활동이고 또 다른 비영리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청년들이 NGO에 대한 비전도 같지만 만약에 또 다른 어떤 영리적인 또 사업적인 또 직장적인 사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도 비영리의 삶,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된다라면 조금은 우리 사회가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한마디로 오늘 말씀하신 거 귀결하면요. 정말 이타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나눈 얘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정말 좋은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오늘 톡톡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